얼마 전 LA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대로에 신기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의 롤러스케이트를 탄 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팝콘을 나눠줍니다. 이름은 테슬라 다이너. 전기차 회사가 왜 식당을 여냐고요? 충격적이게도 이건 평범한 식당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어낼 쇼룸이거든요. 지금 이 식당에서 팝콘 나눠주는 로봇이 5년 뒤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건 식당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광경을 시식시켜준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팝콘 나눠주는 로봇이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게 되는지와 머스크가 이 로봇으로 우주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테슬라에 대한 저의 견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으로 알고리즘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전 시간을 꼽으실 텐데요. 주유는 길어야 5분이면 끝나는데 전기차 충전은 아무리 빨라도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충전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면 되잖아.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한 곳이 LA 산타모니카의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입니다. 겉보기에는 1950년대 미국 영화에 나올 법한 복고풍 레스토랑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고객의 머릿속에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아주 특별한 경험 설계 공간이라는 거죠. 차를 슈퍼차저에 연결하고 차 안에 거대한 터치스크린으로 햄버거와 쉐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럼 잠시 후 롤러스케이트를 탄 직원이 여러분의 차창으로 음식을 가져다 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극장과 스피커가 연동된 차 안에서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을 나눠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인데요. 사람들에게 재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런 공간을 충전하는 동안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충전 시간이 길다고 불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조금만 더 충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치과를 놀이공원처럼 꾸며놓는 것과 같아요. 가기 싫은 공간을 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머스크는 충전이라는 불편한 행위를 즐거운 식사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놀이공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성능 좋은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를 넘어 고객의 감성과 경험까지 설계하는 기업이라는 걸 이 다이너 하나로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테슬라의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로보택시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미 시범 운행 중인 이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요금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6.9달러만 내면 된다고 해요.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나 우버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또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 팁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테슬라 자사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FSD와 비전 온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FSD는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비전 온리? 그게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 사람처럼 눈으로만 보고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자율주행차들은 비싼 레이저 센서, 라이다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차량 개조에만 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충분히 쌓인 데이터, FSD를 기반으로 하여 오직 카메라, 즉 인공지능의 눈만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요. 마치 FSD는 사람의 뇌와 같고 비전 온리는 사람의 눈과 같아요. 이처럼 테슬라 차량에는 비싼 레이저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만 달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 개조 없이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로보택시만을 위한 전용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캡인데요. 이 사이버캡은
아예 처음부터 운전석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어요. 운전대나 페달 같은 부품들을 과감히 제거해서 부품 수를 줄이고 생산 비용을 극한까지 낮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만드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했는데요. 이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처럼 차체를 쭉 이동시키면서 부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각 부분을 동시에 따로 만든 뒤에 마지막에 한 번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옵티머스를 활용하여 완전 자동화 생산이 가능해져서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다이너부터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상호작용하는 게 마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같이 애플 생태계와 비슷하지 않나요? 테슬라 생태계, 머스크 월드가 점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옵티머스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인간형 로봇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미 실제 공장 안에서 인간을 도와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진짜 잠재력은 공장에만 머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지만 내일은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빨래, 청소, 요리까지 해주는 만능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옵티머스는 우리 스마트폰과 같아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땐 전화랑 문자, 기껏해야 카카오톡 정도만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앱을 설치해서 은행 업무도 보고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까지 하잖아요. 옵티머스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옵티머스 한 대가 배우는 건 전 세계 모든 옵티머스가 동시에 배운다는 겁니다. 테슬라 FSD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업그레이드 한 번에 학습이 돼버리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직접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한 대의 옵티머스로 여러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더 짧겠더라고요. 미래에는 정말 옵티머스가 다방면의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이건 AI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이제 옵티머스라는 몸을 얻음으로써 AI는 화면 밖 현실 세계로 걸어나와 우리와 직접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 옵티머스를 화성에 먼저 보내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잠깐, 뭐라고요? 로봇을 화성에? 옵티머스들이 먼저 화성에 착륙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들을 먼저 짓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사람이 가면 되겠죠.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 인간의 목숨을 걸 필요 없이 옵티머스 한 대가 아니라 수십, 수백 대가 함께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보이시나요? 테슬라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들, 자율주행, 비전원리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화성 이주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에서 시행된 건 화성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대한 테스트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전기차를 팔면서 이익이 적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목적은 데이터 수집과 기술 완성이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기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죠? 테슬라의 목표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머스크가 변화시키려던 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충전 시간을 경험으로 바꾸고 저렴한 자율주행 택시로 이동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며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고 인류의 무대를 지구 밖 우주로 넓히려는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 안에는 세상을 바꾸려는 인공지능이 담겨 있고 저 차의 소프트웨어는 언젠가 스스로 돈을 버는 로봇이 될 것이며 저 기술이 결국 인류를 화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보내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현재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기업의 단기적으로 나타난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리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로부터의 해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